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현장과 사고 차량에 대해서 확인한 그 팩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라는 정황도 있지만요. 차량 결함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제 생각에는 급발진 아니고요. 급발진할 때는 끌 때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경음이나 베테랑 운전사가 인도로 돌진해서 차가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서 사고 났다라고 보면 자동차가 말을 안 들었던 사고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가해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운전자 부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의 사상자, 경상자 1명이 더 늘어서 총 1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도 오늘 새로 밝혔습니다. 경찰 브리핑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피의 차량은 조선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먼저 안전펜스,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이후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하였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1명 더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의 병원 후송 시 동행하여 현장에 없었던 분으로 경상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인명 피해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16명입니다. 자, 들으신 경찰 발표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수사 당국을 취재한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팩트 중심으로요. 일단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도 여럿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차량이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팩트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블랙박스에는 라는 내용만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오디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토론합니다. 오디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그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오디오가 없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싼 수입 자동차 블랙박스입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지나고 부아! 저 앞에 택시 으아! 이 사고. 가수 소름도시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옆에 소름도시 타고 계시고 소름도시가 저한테 상담 오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 브레이크 밟는데 브레이크 안 잡고 근데 판사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죠? 이런 게 오디오에서 오디오가 없어요. 그러면 사망사고인데 무죄가 인정된 오디오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다동세 차장에서 나와서 차가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이상하죠? 엔진 소리가. 국과수에서는 차는 멀쩡하다 그랬어요. 국과수에는 급발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니다. 끝까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사건 무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의 급발진 의심 사례에는 한문철 변호사 얘기처럼 차가 이상하다, 차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다급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오디오예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번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음성이 있는데 외마디 음성만 남아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염건은 교수님 오늘 저희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차량 블랙박스 사고는 결국은 차량 이상이나 결함에 의해서 급가속이 이루어지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제동 장치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제동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은 이 급가속에 의한 이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 역주행에 이어서 급가속 또는 이것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박스, 그러니까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이고요. 만약에 블랙박스 내용 중에서 이제 특히 그 녹음 내용도 좀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나 아까 방금 전에 봤지만 그 서른호 씨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음성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급발진 의심이 되지만 예. 그 음성에서는 지금 두 분의 대화 내용, 서른도 씨와 부인의 대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급발진이 발생하는 상황의 그런 영상들의 음성들을 들어보면 이런 대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빨라지지? 왜 이래? 빨리 브레이크 잡아. 어떻게 옆에 그렇죠. 갖다 들이받아?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두 분의 대화가 어라고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가해 차량 차주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급발진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일단은 이 내용들이 지금 블랙박스가 현재 급발진을 받쳐주지는 않는다. 예. 지금 저희가 경찰 그리고 수사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팩트 중심으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 사고 전까지,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 음성에 담긴 내용은 특별한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 말고는. 그리고 경찰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뭐 급가속을 한다거나 상황이 바뀌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을 좀 뒷받침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네. 전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EDR을 운전할 때 모든 활동이 저장되는 이제 기록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저 순간 동안 계속 엑셀을 밟은 것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이쪽으로도 차를 부딪히고 저쪽으로도 차를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브레이크를 그럼 단 한 번도 밟지 않는 게 이게 가능한지 일단 저는 좀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들고요. 네, 좋은, 왜냐하면은 EDR이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어차피 ECU 지금 전부 다 전자장치잖아요. 그러니까 ECU가 만약에 펑션을 안 하면 그러면 결국 그것의 기록이 그대로 EDR에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펑션을 안 하는 것이 기록이 되면은 그러면 뭐 기능을 안 하는 뭐 그 브레이크 등이 브레이크와 연관된 그런 장치가 EDR에 기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EDR이 갖고 있는 정보가가 생각보다 크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갖게 되고요. 네. 일단 그 블랙박스 속의 음성은 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가 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싸움의 소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예. 기껏 이제 기록에 저장돼 있는 게 하는 놀라는 음성인데, 그런데 하면서 왜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지 않느냐,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예. 시간을 따져봐야 돼요. 시간을. 지금 200m를 100km로 달렸잖아요. 그럼 200m를 100km로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일 것 같으세요? 그게 기껏 7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7초 동안 지금 저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뭐 합리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소리밖에 못 할까요? 이거는 뭐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무슨 급발진, 장기 뭐 거리를 급발진해서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비명을 지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다르다.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가 갖는 어떤 정보가가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것만으로는 무엇도 지금 결론을 내기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께서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런 급가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이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대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 사례 같은 200m, 300m 같은 짧은 거리를 굉장히 가속으로 100km로 달렸을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음성이 없다는 게 지금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급발진의 그런 좀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그러면 이펙트 보겠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없다. 이게 지금 확인됐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 말씀하신 200m, 300m의 그 주행 기간 그 거리 동안 쭉 봤더니 스키드 마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염광희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스키드 마크는 운전자가 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로교통사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현장 감식을 할 때 스키드 마크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전자가 제동을 잡았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아까도 뭐 경찰에서 발표했던 것 처음에 뭐 스키드 마크가 있다 했다가 뭐 다시 뭐 부정하고 이랬던 그렇습니다.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 사고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사실 더 정확하게 EDR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네. 되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야 돼서 이 상황을 종합한 상태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스키드 마크도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스키드 마크를 사고 직전, 그러니까 보행자들을 치기 직전에 잡은 그 스키드 마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운전자는 운전자 말대로 급발진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브레이크를 잡았다라는 네. 부분이 급발진을 일단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근데 계속 주행하고 급가속하는 상태에서 보행자들을 치고 또 차량 두 대를 추돌한 그 이후에 만약에 정지하기 직전에 운전자가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거기서 스키드 마크가 생겼다. 거기만 스키드 마크가 보인다라고 하면 급발진이 가능성이 좀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스키드 마크 여부는 사실은 그렇게 경찰이 섣불리 발표를 하고 이 내용을 뒤집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스키드 마크 여부는 아마 뒤에 다시 또 경찰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다시 발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로서는 없었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